1999년 2월 25일 늦은 오후, 경북 상주의 한 정미소에 2명의 경찰이 조심스럽게 진입합니다. 허리에 권총을 찬 이들의 얼굴엔 긴장감이 흐르는데요. 건물 안쪽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2명의 고등학생. 경찰이 찾고 있던 이들이었습니다. 곧장 다가가서 한 명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지만 순순히 잡히지 않고 저항하는 통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쪽 손목은 제압했지만 다른 한 손이 남은 상황. 순식간에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때 정미소 안에 울려 퍼진 한 방의 총소리. 그리고 누군가가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지는데요. 오늘 사건연구소는 정미소 총기 난사 사건을 파헤쳐봅니다. 자, 이게 사건 발생이 1999년도였습니다. 제가 이자연 기자가 이 사건을 준비하겠다고 해서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서 찾아봤는데, 야, 세상에 그다 정말 참 우리가 정말 별의 정말 야만적인 시대를 살았다. 정말 이런 일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기자. 네, 이게 1999년 2월 25일 오후에요. 경북 상주의 한 정미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고등학생 임모군을 쫓던 경찰이 이 정미소에 들이닥칩니다. 이 당시에 출동했던 게 이 상주경찰서 동문파출소 소속의 김인배 경장과 김성균 순경이었습니다. 이 정미소 안쪽에서 이 2명이 임군을 발견을 했고요. 임군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가가서 수갑을 채우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임군이 한쪽 손목에 수갑을 채웠는데 격하게 저항을 하고 이걸 막다가 몸싸움으로 번진 겁니다. 그때 이 한 경찰이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이 땅에 떨어졌고 이걸 임군이 빨리 주워들어서 그대로 김순경을 향해서 발사를 합니다. 이 김순경이 임군이 발사한 실탄 한 발을 얼굴에 그대로 맞습니다. 자, 고등학생이 말이죠. 네. 경찰의 총을 탈취해서 쏴서 살해하는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든. 지금이라면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근데 정말 그 상황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건 김순경은 그 임모군이 쏜 총에 맞고 머리에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아유, 돌아가셨군요. 아유. 그리고 또 남아있는 경찰 김 경장에게도 임군 다시 또 총을 발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김 경장은 이 총알을 왼팔에 맞았고요. 피를 흘리면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 2명의 경찰을 쐈던 임군은 함께 있던 여학생을 끌고 도주하기 위해서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팀장님, 이 사건 기억나십니까? 네, 예. 99년도 제가 강력반에 있을 때니까 기억이 나죠. 예. 팀장님, 근데 이 고등학생들은 도대체 무슨 관계이며 경찰들은 왜 쫓고 있던 겁니까? 이 내용이 본자 보면은 그 인구는 전 구미 한 고등학교 다니는 고3 학생이었었는데요. 그리고 그 임보 양은 사실은 그 18세 여고생인데 1998년입니다. 11월 달에 인군이 그 검정고시 준비하는 임모양을 봤는데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나자고 하면서 한 달 정도를 쫓아다녔는데 여성은 임모양은 거절했죠. 그런데 임모양이 또 다른 남자친구를 만났던 것 같아요. 예. 여기에 이제 분노를 한 거예요, 이 남성이. 분노해가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 나를 놔두고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그 99년 2월 23일 날 밤 10시경에 그 여고생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남이 쳐들어가가지고 흉기로 해가지고 어머니도 위협하고 그 임모양의 목에 칼을, 죄송합니다. 흉기를 들이댄 다음에 납치를 했던 거죠. 납치를 해가지고 밖에 나가고 차 타고 도주를 하니까 그때서야 가족들이 깜짝 놀라고 당황하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서는 납치 사건이니까 당연히 경찰관을 출동해가지고 그 임모군을 추적하기 시작했던 거죠. 자, 양 변호사님, 지금까지 나온 얘기만 해도 스토킹, 납치, 가택 침입, 살인. 근데 이걸 다 고등학생이 했대요. 그렇죠. 이 고등학생 또 문제가 전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좀 문제를 많이 이전에도 일으키고 있었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두 번 다 형사 입건까지 됐었는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방면됐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뭐 가출도 툭하면 했었고 아버지 따 차를 가지고 마음대로 면허도 없이 막 이렇게 좀 운전도 하고 다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좀 전에 이제 김 팀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특정 여학생이 그것도 그냥 자기가 일방적으로 쫓아다녔는데 전혀 어떻게 보면 교제도 안 했던 그런 여학생을 자기 아버지 차에 태워서 납치를 해서 부산 쪽으로 달아나려고 시도를 했던 겁니다. 자, 이게 경찰이 납치 이후에 추적을 했죠. 이틀 뒤에 그 가해자와 피해자를 딱 발견을 한 건데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좀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이게? 일단 이 임군이랑 그 범행을 도와준 임군 친구가 있었잖아요. 음. 이 둘이 이 피해 여고생을 데리고 일단 부산으로 향했다가 다시 상주로 가서 거기서 잠적을 한 겁니다. 이 구미 경찰이 이들이 타고 간 그 차량을 추적을 해서 이들을 쫓았는데 그러다가 25일 오후 4시 30분에 상주시의 한 식당 앞에서 이 임군의 친구를 발견을 합니다. 어허. 당시에 임군이랑 피해 여고생은 그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 이 공범인 친구가 그 밖에서 망을 보고 있었던 상황인데 아. 이 경찰이 친구한테만 다가가서 임군 어디로 갔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런데 이 공범이 경찰에게 임군은 여학생 데리고 구미로 돌아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경찰이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임군 친구만 차에 태워서 다시 구미로 향하게 됩니다. 백 변호사님, 망을 보고 있던 녀석한테 야, 네 친구 어디 갔어? 그러면 당연히 딴 데 갔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그 순간에 식당 참- 문만 열어봤어도. 문만 열어봤으면 이런 안타까운 참극까지 일어나진 않았겠죠. 그게 참 아쉬운 부분인데 이제 이 그 공범인 친구를 태우고 구미로 향하는데 아무래도 좀 이상한 거예요, 경찰이. 그래서 이제 이 그 공범을 추궁을 합니다. 추궁을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이 관련된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임군은 이미 그 식당을 빠져나간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문제 이 정미소에 임군이 그 식당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에 숨어 들었는데요. 경찰은 이제 부랴부랴 다시 이제 상주로 방향을 돌리고 차 안에서 상주 경찰서에 지원 요청을 합니다. 일단 예. 일단 이 수사관들은 다 구미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돌렸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연락받았던 이 상주 경찰서 동문파출소에 두 경찰이 먼저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그게 바로 아까 총에 맞았던 김순경과 김경장이었습니다. 인근을 수색하다 이제 임군이 타고 온 이 차량을 발견하고 이 정미소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총을 맞은 경찰관 두 분은 지원을 맞아요. 연락을 받고 오신 분들이었거든요. 자, 김성균 순경은 즉사를 하셨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김인배 경장은 어떻게 되셨나요? 그때? 일단 그 정미소 안에서 첫 번째 그 총기 발사가 있었던 거 그러니까 몸싸움을 하다가 총을 탈취를 당하고 이 김순경이 먼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고요. 그리고 이 임군 같은 경우에는 여고생을 끌고 다시 차를 타고 도주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밖에 나와서 보니까 자동차 열쇠 키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예. 아마도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정미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다시 정미소 안에서 첫 번째 김경장 같은 경우는 팔에 총을 맞고 쓰러져 있었잖아요. 예. 그때 무전으로 지원 요청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또 총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도망가려는 여고생에게도 두 발을 발사를 했는데 다행히 이 여고생이 총기를 맞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다시 그냥 경미소 안에 머무르면서 그때부터 인질극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와, 팀장님 이게 지금 전 상상도 안 돼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무전을 받으니까 이제 지원 연락을 받으니까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형사기를 비롯해서 경찰들을 모집해가지고 현장에 가가지고 진압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 임모군이 여고생을 인질로 잡았지 않습니까? 잡으면서 이제 협박도 하고 이제 본인 자해 시도도 했었는데 아마 이 과정에서 그 임모군이 권총을 보게 되면 뒤에 그 손잡이가 있는데 쇠로 돼 있거든요. 이걸로 여고생의 후두부를 가격을 합니다. 쓰러뜨린 다음에 또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목과 가슴을 찔른 거예요. 정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비상사태가 되니까 경찰에서는 할 수 없이 권총을 두 발을 쐈습니다. 쐈는데 한 발은 어깨에 맞았고요. 한 발은 목을 쳤습니다. 목을 맞았으면 사망할 건데 다행히 운이 좋았던지 사망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진압을 했는데 결국 1시간 10분 만인 8시 50분에 그 임모군을 검거하게 됩니다. 예. 자, 이 과정에서 이제 두 명의 경찰 중에 한 분은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순직을 하시고 다른 분은 이제 총상을 입었다라고 김경장님. 그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네, 김 경장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임군을 검거했을 때만 해도 사실 숨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서 6시간 동안 수술을 받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튿날 새벽 4시에 숨졌습니다. 이 김인배 경장은 34살이었고 김성균 순경은 30살이었습니다. 둘 다 두 아이를 둔 한 가정의 가장들이었습니다. 이후에 이들은 공무수행 중에 사망했기 때문에 1계급 특진 그리고 국립묘지에 안장이 됐습니다. 자, 이게 제가 팀장님한테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그러니까 아까 그 99년 이 사건 발생 당시에 강력계에 계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보통 이런 사건, 더구나 총기 사고로 인해서 동료 경찰관이 순직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정말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그때?
그 당시 애통함이 그할 필요 없었죠. 왜냐하면 경찰들이 사실은 이제 범인을 체포하다가 다치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차고 있던 총을 해가지고 그 총으로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이 총을 맞고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반성도 하겠지만은 아니 그러면은 그 당시에 체포를 할 때 좀 강하게 좀 하지 이런 말도 좀 우리가 좀 하고 있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경찰관이 2명이나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경찰관들, 경찰 관서에서 상당히 애통하는 마음이 대단히 컸었죠. 백 변호사님, 근데 이제 그 아까 팀장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왜 그렇게 쉽게 총을 그것도 고등학생한테 당시에는 뭐가 됐든 그 두 분의 순직한 그거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건 안타깝지만 또 이게 왜 그렇게 관리가 허술했냐는 지적도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임군이 태권도 3단에 그 전에 이제 사전에 범했던 게 흉기로 위협해가지고 지금 이 고등학교 여학생을 납치한 사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단 지원 요청을 받아서 온 두 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따랐던 이 임구를 쫓았던 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잡아서 수갑을 채우면 되겠지 정도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이 사건 이후로 변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총을 만약에 뭐 피의자가 뺏어서 쏘더라도 바로 총이 발사되지 않게 이제 안전장치, 이제 고무백킹 같은 게 이제 박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임군이 총을 본인이 소지하게 됐었잖아요. 완전히 네네. 탈취해서 지금은 일단 총을 찰 때 안전선을 달아서 총을 가지고 가진 못하게. 이미 이제 그 이 사건 이후로 여러 가지 이제 좀 변화는 있었는데요. 저 당시에 사실 안타깝게 순직한 두 분을 탓할 건 아니지만 그럼요. 그때는 이런 정도의 이 여러 가지 대응책들, 대비책들이 마련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당시에 최초 출동해서 이제 검거하려고 갔던 경찰이 아니라 지원 요청을 받고 그냥 단순히 검거하기 위해서 갔던 두 분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응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지금 뭐 많은 가족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고등학생 그 녀석 지금 어떻게 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일단 주범인 임군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고요. 지금도 복역 중입니다. 다만 그 도와줬던 친구 있죠. 그 친구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았고 이미 뭐 20년 전에 만기 출소를 했네요. 예. 무기징역 현재도 복역 중이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건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